안녕하십니까. 참호의 보이차 시음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차는 대익 노차두 숙전차를 시음하려고 합니다. 250g으로 2012년에 나온 노차두입니다. 12년 됐죠. 12년 됐고, 이 노차두는 당해 것만 갖고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몇 년 차이를 두고 여러 해 만들어졌을 걸 모아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대익은 또 워낙 수차량이 많아서 당해 것 갖고 만들었을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노차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차향이 진하게 납니다. 12년 됐는데, 최소한 12년 올렸는데요. 뭐랄까, 뭉쳐져 있는 진한 향이 납니다. 노차두는 뭔가 진하게 향이 나오고, 향도 좀 진하게 뭉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하게 좀 향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저도 대익 노차두는 처음 시음해 봅니다. 해만차업의 노차두는 시음을 해봤는데요. 뭔가 조금 12년 된 숙차치고는 농하고 조금 덜 익은 향이 나요. 뭉쳐진 덜 익은, 그러면서도 진한 듯한 향이 납니다. 세차 후에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냥 대익 숙차 향이 나네요. 어저께 시음했던 흥해차창 1급 숙전차에서 뭐 거의 비슷한 향 납니다. 그 차가 대익 숙차 향이 잘 나는 거예요. 거의 뭐 맹해 지역에 비슷한 원료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첫탕, 역시 첫탕은 연하게 나옵니다. 노차두인데요, 덩어리가 들어갔거든요. 덩어리가 뚝 떼져서 연하게 우려져 나오죠. 첫탕은 빠른 출소한 첫탕. 탕색은 부드럽고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맛도 깔끔하고, 첫탕은 그냥 넣고 거의 바로 빼는 빠른 출소인데요. 좋아요. 굉장히 뭐랄까, 달콤하고 좋은데요. 아마 이게 이제 평균치를 내면 뭐 좋은 숙차들도 있고, 조금 저렴한 숙차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냥 거의 다 모아져서 만들어서, 그래도 중급 이상의 차품이 나와야겠죠. 고급 숙차들, 노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12년에 나왔으면 그 앞에 한 5년치를 모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가능성이 많겠죠. 노차두니까요. 노차두. 그래서 첫탕인데 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냥 한번 헹궈가지고 나온 듯한 첫탕인데 깔끔해요. 그리고 약간 일반 평균치보다 약간 질감도 좋아 보이고요. 다 괜찮습니다. 향은 대익 숙차의 향이 어렴풋이 잘 납니다. 그냥 전형적인 대익 숙차 평균 전형적인 향,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숙차들 외에는
그냥 평균적인 7572 기준의 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어제 시음했던 1급 숙전차 흥해차창, 거기서도 이런 향이 났습니다. 첫 향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시고 난 뒤에 회감도 점점 증대되면서 아주 단맛도 잘 나고 아주 뛰어나네요. 12년도 노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향 마시고 이 뒷맛이 점점 깊어지는 듯하게 달고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깊어지는 듯하게. 요런 건 또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탕. 그러면서 정말 맛있어지는데요. 12년도 노차도 아주 괜찮습니다. 다른 해는 모르겠는데 12년도가 특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20년에 나온 노차도도 한번 시음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뭔가 깊게 쑥 퍼져나가는 면서 이 생겨지는 이 회감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데요. 두 번째 10초탕입니다. 금방 진해졌어요. 향도 노차도 잡지 않게 멀쩡하게 깔끔합니다. 노차도 제가 대육 노차도 처음 시음하는데요. 향도 뭔가 더 확 진하고 그럴까 했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숙병차 대익으로 생각해봐도 보통 이런저런 그냥 메코가 있는 숙병차, 뭐 이런저런 숙병차,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숙병차, 이런 것보다도 훨씬 맛이 좋고 균형미도 있고 역시 여러가지 섞인 듯하게 병배미가 아주 뛰어나게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맛있는 탕입니다. 이 노차두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노차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노차두 경험이 별로 없는데 오늘 요 노차두를 시음해 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알겠네요. 뭔가 맛있는 것들이 그냥 다 총줄덩에서 모여가지고 맛있는데 마시고 난 다음에 뒷맛도 아주 그냥 깊이 쑥 물러가면서 아주 깊은 아주 특별한 회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노차두. 요거 12년도 노차두만 이럴 수도 있어요. 노차두가 성격상 12년도 노차두만, 이걸 무슨 경전배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2년도 노차두만 특별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잡스러운 거나 뭐 숙향, 숙미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벽면에서 코로 맡았던 그 향기보다는 약간 들리고서 진하게 나는 향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탕을 우리면 그런 거는 없고 전차 표면에서 맡았던 때의 향보다도 더 익은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탕입니다. 20초 우려진 세 번째 탕. 단맛이 정말 강렬합니다. 진한 맛입니다. 역시 노차두의 농하고 진함이 느껴지는 진한 맛인데,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왜 깔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숙병차보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아주 농한 탕인데요.
뭔가 숙병차, 일반 대익 숙병차보다도 뭔가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조금 좀 텁텁하고 진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진한 탁인데도 굉장히 아주 맑고 깔끔합니다.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의 차품이 나옵니다. 좋은 쪽으로 되니까 괜찮죠. 저는 이 노차두가 좀 텁텁하고 뭐 이런지 않을까 해서 소장을 잘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가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그 908 하나 있었는데, 대익 노차두는 그냥 병차가 더 낫겠지 하고 소장을 안 했는데, 대익 노차두는 오늘 처음 시음해 봅니다. 근데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20초) 우려진 네 번째 탕입니다. 깔끔하네요. 노차두가 찾아보니까 여러 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08년, 09년, 12년, 14년, 15년, 18년, 20년, 그 중간중간에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얼핏 찾아보니까 거의 뭐 해마다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차두를 많이 만들었네요. 참 깔끔합니다. 이게 왜 깔끔할까 생각이 이게 차가 뭉쳐 있는 거잖아요. 뭉쳐서 이파리들이 이제 뭉쳐서 덩어리 진 건데요. 덩어리가 졌으면은 더 잘 안 익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기가 안 통해서 덩어리 져서 덩어리 속 안에는 뭐 익는 게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깨끗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평균치보다 속 안의 부분이 더 덜 익었다면 이런 깔끔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덩어리지고 그래서 저는 좀 텁텁하고 좀 진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냥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 속 안에가 좀 덜 익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 차가 섞여서 그런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맛이 매우 안정적이고 단맛이 증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익은 정도로 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이 발효된 차에서 나는 중발효된 듯한 그런 맛과 향도 잘 안 나고요. 근데 2012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차품이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5년 이후 뭐 이런 때부터 숙차 차품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때 나온 숙차랑 제가 한 편 더 갖고 있는데요, 20년에 나온 이 노차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차두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진기도 있겠지만 숙차 발효 방식이 좀 달라서 나오는 차이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숙향 숙미도 한 개도 없고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맛 자체도 좋지만 마시고 난 다음에 오는 이 달콤함, 아주 달콤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질감도 좀 살아 있고요. 그냥 예, 고급이에요. 고급같이 느껴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어색함이 없이 모든 게 좀 균형미도 좋고, 예,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40초 우려진 다섯 번째 탕인 것 같습니다. 40초를 우렸는데요. 대익 숙차 향이 납니다. 이 평균 향인가? 예, 대익 숙차 향이 잘 나요. 이 향이 제일 저는 괜찮거든요. 숙차 중에는 이 맑고 그냥 예, 고급집니다. 대익 숙차의 절정은 이 노차두에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대익 숙차의 실력은 노차두에서 최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좋아요. 그 어떤 대익 숙차보다도 더 뭐랄까, 정갈하고 깔끔하고 맛있는, 예, 농축돼 있는 듯한 그런 아주 맛있는 차품입니다. 대익 숙차의 어떤 장점들이 다 뭉쳐서 모여진 듯한 이 노차두. 야,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좋아요. 그래도 무슨 뭐 조금 잡스럽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40초 우린 탕에서도, 예, 일절 깨끗하네요. 야, 참 좋습니다. 1분 우려진 7번째 탕입니다. 예, 탕색은 잘 나옵니다. 야, 맛있네요. 이 노차두가 뭐랄까, 진한 탕이 나와서 후텁텁해지기보다는 굉장히 맑으면서 질감이 뭉쳐있는 생차 같은 탕이 나와요. 질감이 그렇고, 그 다음에 회감도, 예, 생차 쪽에 가깝고, 뭐 그쪽으로 치우쳤다기보다는 일반 다른 병차 숙차보다는 질감과 미룬과 어떤 회감의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생차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숙병차보다. 이게 노차두의 특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뭉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발효가 겉표면보다 안에가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차 성분이 덜 익었기 때문에 이제 생차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차두가 여러 우수한 숙차들의 노차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어떤 성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치가 높은데 이 생차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맑으면서 질감이 좋고, 미룬도, 예, 숙차인데도 잘 느껴지고 강한 미룬이 잘 느껴지면서 아주 질감도 좋고 뒷맛도 아주 달콤한, 생차 숙차보다 더 달콤한 어떤 미룬이 동반되는 이런 좋은 탕이 나오는 게, 이게 노차두의 특성의 어떤 장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차두가 이런 오히려 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차 발효는 그냥 숙병차들은 그냥 숙차 발효가 된 걸 그냥 뭉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노차두가 오히려 숙차 발효를 시키는데 뭔가 우연히 나온 것이기도 우연이고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이 노차두의 어떤 이런 발효 공법을 이용을 해서 노차두 같은 차품을 만들어 내지는 뭐 않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노차두에서 나오는 이 차품이 그 안에 뭉쳐 있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좋은 차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익 숙차에 최고의 차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병차보다도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병차의 장점을 다 갖고 있으면서 매우 독특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 노차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차두에서 오는 장점은 경발효차가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도 있고 뭐 보완해 가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경발효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도 더 뛰어난 장점을 노차두 자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뭉쳐져 있어서 그 안에가 발효가 잘 안 된다는 점. 요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물, 실패한 부산물 같은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떤 한 원리가 작용되어서 이렇게 깔끔하고 농밀하고 아주 농밀한 달콤함과 또 미륜도 잘 보존되어서 매우 좋은 차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익 숙차 중에는 부산물로 만들어진 차이긴 하지만 이 노차두가 어쩌면 대익 숙차 중에 최고의 차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음상으로 시음을 해도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개성이 있는 특이한 차들 외에는 어떤 그 전형적인 일반적인 차품으로서 나올 수 있는 차품 중에는 노차두를 넘어설 수 있는 차품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 그래서 대익 숙차의 거의 최고의 차품이 이 노차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차두를 능가할 차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참 희한하네요. 어떤 특이한 차는 나와도 전체적인 어떤 일반 차품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노차두를 넘어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노차두를. 그런 면이 그 노차두가 갖고 있는 그 모양의 특징,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숙차 발효의 그 모양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거기서 나오는 차품이 결국에는 노차두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맑고 깔끔하고 진하고 농밀하고 달콤한 미륜도 좋은 이런 차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노차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발효될 때 노차두가 덜 발효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가운데 부분은 더 덜 발효되고, 그래서 경발효에서 나온 노차두인데 그럼 경발효보다도 더 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차두만의 어떤 발효의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경발효차에 속한 듯하게 맛이 아주 깔끔하고, 그 다음에 병배상의 장점이 있어서 단맛도 강렬하고,
그래서 노차두가 이렇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르찬창의 노차두도 깔끔할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12년도 노차두는 약간 경발효된 때쯤의 노차두예요. 요 12년도까지면. 그리고 20년도 노차두는 시음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차두는 그래서 경발효 때 나온 노차두가 이런 장점을 더 잘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품으로 치자면 숙차의 거의 최고 차품인 것 같은데요. 부산물 개념이 있어가지고 차가 저렴해요. 노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노차두라는 차품이 이런 부산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특별한 공정을 만들어서 이런 노차두 덩어리 같이 발효를 했다면 이 차가 특별한 공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죠. 차품이 좋게 지금 노차두 같이 나온다면. 근데 이게 이제 부산물, 걸러낸 부산물 같이 나와서 이 차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품은 매우 독특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숙차 중에는 이 독특한 이런 부분이 숙차의 아주 굉장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차품입니다. 최고 차품. 이 원리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실제 시음을 해도 이런 노차두보다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특이한 차품은 나오겠지만 이런 차품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차두가 병배 차품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지역의 차로만 만들어진 노차두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체의 장점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가령 병차는 5만원에 판다면 그 차의 노차두는 한 8만원에 팔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노차두를 더 좋은 차로 판매를 해도 될 정도죠. 왜냐하면 노차두가 매우 우리 이제 오룡차 같은 경우는 그 공법이나 막 섬세하고 그래서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 노차두가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매우 좋은 현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뒤집기는 힘들지만 병차를 5만원에 팔면 노차두는 8만원에 팔아도 될 차품이다. 근데 이제 방향을 부산물 개념으로 잡아서 이게 이제 숙차 중에 숙차의 결정이다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노차두를 만들었으면 병차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텐데 그리고 각 숙차마다 다 노차두가 이제 별개로 지금도 가령 뭐 반장차만의 어떤 노차두를 따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차의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양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양이 많이 안 나오면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비싸게 팔면 되니까는 그 노차두를 더 비싸게 팔아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 뛰어난 차품을 더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차가 이 노차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익의 노차두를 아까도 보니까 여러 해 그냥 계속 나와서 투자 가치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차품은 너무 좋고 노차두가 좋아서 이 노차두를 맛있게 시음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차두에 대해서 이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노차도가 약간 좀 텁텁하고 뭐 부산물이고 덩어리지고 그래서 뭐가 이제 일반 병차보다 뭔가 덜 깔끔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병차를 사면 됐지 노차도를 꼭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음을 해보니까 완전히 뒤집혀지네요. 완전히 뒤집혀져서 병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차품 자체가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잘 듭니다. 이거 뭐 굉장히 달콤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병배차는 뭐 그 고가의 숙차 만들 때 나온 노차도도 여기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높고 장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휘가 되져서 대익 숙차의 이제 최고 차품이 이제 노차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1번째 1분 정도 우려진 탕인데요. 생차스러운 회감과 미룬이 특별히 잘 느껴집니다. 그 안에 노차도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차도 하나를 그 안에를 이렇게 잘라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덩어리 하나를 잘라서 자세히 볼까 합니다. 이 정도 크기 정도가 몽글몽글하게 뭉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예리한 칼로 잘라서 안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색깔이 더 연하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겉에나 속에나 뭐 큰 차이 없어 보여요.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거 하나를 보니까 색이 더 연한 색을 띠고 있는 덩어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지금 자른 것은 좀 더 진한데 더 색이 더 연한 이런 덩어리가 있네요. 색이 더 연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더 많이 까매 보이는데요. 원래는 더 연하거든요. 조명을 꺼 보겠습니다. 꺼도 뭐 진하게 보입니다. 이 화면은. 근데 이것이 더 연한 색이에요. 아까 자른 덩어리를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 별 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연한 큰 덩어리가 연한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생차 한 25년 뭐 30년 된 생차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굉장히 요런 데서 우수한 생차 같은 느낌의 질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덩어리진 데도 있지만 뭔가 덩어리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구성이 조금 발효가 꽤 많이 덜 된 것이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질감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발효가 덜 된 덩어리가 섞여 있다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요거를 좀 표면을 자세히 좀 더 봐야지. 봐도 뭐 별로 보이는 건 없는데 특별히 뭐 눈에 확 띄는 거는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발효된 덩어리들 같아요. 뭐 크게 뭐 집히는 건 없는데 차후에 있는 걸 보면 유난히 좀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생차 한 25년
아주 건창 25년 그런 색깔을 전체가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차들은 저렇게 이제 발효가 덜 되게, 그런데 이제 덩어리진데 이제 이 숙차 발효를 할 때 덩어리가 지잖아요 저렇게. 근데 덩어리 진 게 저렇게 이제 작은 방금 꺼냈던 단위의 그런 정도의 덩어리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더 큰 덩어리로 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뭐 주먹만한 덩어리라든가 그거를 깨트리고 좀 털고 그래서 저렇게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이렇게 좀 큰 덩어리들, 작은 덩어리도 있지만, 근데 좀 작은 덩어리들은 저렇게 이제 까맣게 되고 좀 큰 덩어리인데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하면 작은 덩어리도 나오고 해서 그 큰 덩어리 안에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 중에 저렇게 가운데쯤 박여서 많이 좀 덜 발효가 된,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별로 보면 어떤 덩어리는 색깔이 진하고 어떤 덩어리는 색깔이 연해요. 그래서 이 연한 덩어리 부분들이 그 안쪽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효할 때 덩어리가 지금 여기 이제 보여져 있는 그 덩어리 같이 이렇게 작은 단위가 아니라 좀 더 큰 덩어리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조금 분해했다가 다시 뭉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작은 덩어리로 있고 그 덩어리 안에서도 이제 색상을 보면 자른 단면의 색상을 보면 그냥 다 까매요. 다 까만데 그래도 그 안쪽 부분이 그 덩어리졌기 때문에 안쪽 부분이 조금 더 익은 것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차가 생차스럽고 생차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과 미륜이 꽤 많이 여기 이제 일반 숙차보다는 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달콤하고 질감도 좀 더 나고, 그 다음에 미륜이나 회감 전체가 다 좋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시음하실 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숙차 재밌는 숙차 같아요. 이 노차도가. 그리고 차품은 일반 생각할 때는 덩어리 져서 좀 탁하고 뭐 어떻게 뭐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반대로 더 깔끔하고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노차도 차품이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다음 편은 오늘은 12년도인데 요 다음 편은 2020년에 나온 80주년 노차도를 요것을 시음해 보겠습니다. 19년도 757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예전 757이 같지 않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노차도하고 12년도 노차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요 노차도는 약간 최근에 어떤 숙차의 경향이 반영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편은 요거 8년 차이 나는 최근의 걸로 만들어진 이 노차도, 이것도 80주년이라고 해서 더 오래된 걸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요거를 한번 12년 노차도 하고 비교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음한 노차도는 정말 작품이 좋으네요. 요때까지만 해도 더 클래식하고
그런 때였을 것 같습니다. 예, 12년. 예. 그래서 차품이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예, 중발효된 듯한 그런 맛이 거의 나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질감도 좋고 미륜도 좋고, 예, 좋다는 점은 다 모여 있어 가지고, 예, 뛰어난 차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차들 중에, 예, 이런 전형적인 이제 숙차의 맛있는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장점들을 다 갖춘 차들이 있나 생각해 보면, 예,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육 숙차 중에 최고 차품은 이런 노차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음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다분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2년도 노차두, 예, 탕은 길게 가겠죠. 그 안에 깊숙한 데서 계속 우러나와서 맛있고 달콤한 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성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차품이고 거의 최고의 차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노차두를 오늘 시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20년 노차두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음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